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는 허경영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이 허경영 이자들의 이 구속까지의 과정, 이 수사 과정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경영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죠. 허경영이 병원에 입원했다, 네, 뭐 진단서를 떼어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허경영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돈 벌고 있다, 이 강연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허경영이 도리어 이 경찰들을 고발하는 행태를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구속됐죠. 네, 구속됐는데 구속돼서도 이 허경영이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행을 택한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 없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이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 벌어졌죠. 네, 그리고 계속 수사의 비협조적인 행태, 이게 완전히 허경영에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도 수사에 계속 비협조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을 고발한다. 윤석열 측에서 경찰을 고발한다. 그리고 이제 체포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결국에는 허경영 꼴이 날 거다. 허경영이 지금 완전히 뭐 구속 기소되고 전 재산이 지금 동결된 상태인데,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수익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재산 동결이 불가피하죠. 아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자들의 특성이 굉장히 양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심적이지 않다. 네, 굉장히 비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양심. 양심을 어디에다가 팔아 먹었는지 모를 정도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이 출석에는 불응하더니, 네, 이 출석에 불응하더니 되레 고발을 했다. 이 경찰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 허경영이도 결국에는 허경영이는 경찰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아주 유사한. 네,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허경영이 길을 걷는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사기 성추행 혐의, 이 허경영이 경찰을 역고발했다. 아주 유사하죠. 네,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셀프 치료 안 되냐, 네, 본인이 뭐 눈빛으로 사람 병을 고친다 떠들어대더니 허경영 유치장에서 복통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네, 이거 아주 병원 하면은 또 이 김건희하고 또 유사한 모습이죠. 네, 구속했던 허경영 새벽 긴급히 병원 이송됐다는데 경찰은 이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치장에서 복통 호소한 허경영 병원 갔다가 이상이 없어서 이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뭐 안에 진짜 많이 아프다. 네, 김건희 입원 논란에 윤석열이가 입을 열었다 그러는데 기가 막히죠. 윤석열이가 국민 걱정을 안 하고 이 김건희 이자 걱정만 하는가.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네 번씩이나 윤석열 똘마니들이 결국에는 거부한 게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40kg까지 빠졌던 김건희 이번 사유는 극심한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병원과 상당히 친한 거죠. 네, 이게 꼭 이렇게 뭔가 수사가 다가오면은 병원과 아주 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허경영이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김건희를 계속 비판을 하면서 이자들을 매일매일 추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 허경영이하고 너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그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이 보면은
완전히 망상적인 극우 파시즘을 일으켰죠. 극우 파시즘. 그래서 극우 파시즘을 통해서 완전 흑백놀이, 네, 흑백놀이, 그리고 이 동조 압박, 동조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 이렇게 완전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흑백놀이식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자가 하는 걸 보면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처럼 파시즘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뭐 윤석열이 이순신 장군 같다, 예수님 같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버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이 아버지 뭐 이러면서 뭐 신격화를 시키는 건지 뭐 우상화를 시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 허경영이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이자가 대선에 3번 나왔는데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이 재림 예수, 네,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허경영은 아예 대놓고 한 거죠. 대놓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허경영이는 사이비 교주가 된 거고, 윤석열이는 극우 파시스트의 수괴가 된 거죠. 극우 파시스트의 수괴. 결국엔 내란 수괴가 됐죠.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사이비 종교의 수괴가 된 거죠. 수괴가 돼서 나라를 계속 혼란시키고 있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이쯤 되면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는데 반성과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선동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키려고 하고 계속 선동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허경영이 똑같죠. 이 감옥에서 계속 지금 이 지령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권한대행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이 종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래서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가 이 허경영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너무나 성립되는데,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결국에는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 종말의 모습이 전 재산이 동결됐어요. 지금 허경영이 전 재산이 동결된 상황인데 중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 재산 동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큰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도 이 허경영이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빨리 구속을 하고, 그리고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동결 여부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